단독 추미애 아들 미복귀 의혹 2년 만에 재수사. 2년 만에. 이거 재수사 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예,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자,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가 자식 가진 부모에겐 정말 아주 열받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 중에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았죠. 요게 이제 탈영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항고도 기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여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던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017년도 6월 병가로 휴가를 나와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은 병가 연장을 위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고 보좌관을 통해서 휴가 연장을 청탁했어요. 이런 씨부랄. 이게 죄가 안 되면 도대체 뭐가 죄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죄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부정청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대표였던 사람이 부대에다 전화하면 쫄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좌관이 이걸 이제 마무리 지은 거야. 자, 2000년 1월 이 사건이 고발됐고 당직 사병이 휴가 미복귀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뒤늦게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하지만 8개월 만에 나온 수사가 모두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래서 서울고검이 지난 6월 고발인 항고도 기각을 또 했다고 합니다. 다 기각해버린 거야. 하지만 최근에 재항고가 접수됐고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수사팀은 대검 수뇌부의 보강 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게 조남관이라고. 이게 완전 문바입니다. 핵심 참고인 진술을 번복합니다. 뭐 그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고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조남관이 이게 다 이거 무마시킨 거죠. 장관이 휴가 청탁을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직접 청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관이 휴가 청탁을 지시한 정황이 있지만 직접 청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야, 이 말이에요, 막걸리입니까, 이게.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재수사를 맡게 된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던 당직 사병의 증언 등을 토대로 휴가 관련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추미애의 전화가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본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추미애는 깜빵 가야지. 추미애 깜빵 가야지. 자연스럽게 추미애는 깜빵을 가야 됩니다. 이런 거 깜빵 안 보내면 안 돼. 근데 깜빵 갈 수뿐이 없어요, 이게요. 당시에는 이제 검찰 관련 기관들이 추미애 편이라서 이게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제 제대로 수사팀을 꾸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욱 들어오라고 하면서 남욱한테 꼬디겼지 않습니까? 4명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넘어갈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수사팀을 바꿨더니만 이 몸통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일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칼날이 정확하게 이재명으로 가고 있어요.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운송노조가 파업했잖아요. 예? 파업해갖고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정부 대응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배송도 잘 안 되고 물류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송을 좀 줄여야 돼요. 꼭 필요한 생필품 이외에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은 배송을 각자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줄여야 돼. 기업들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물류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당분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가까운 동네에서 파는 것들 굳이 뭐 주문해 갖고 살 필요 없이 그래 내 가까운 동네에 장을 봐서 사자. 장을 봐서 사고 물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국민적 캠페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응원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엔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참 윤석열 대통령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탐사 얘네들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이거 깜빵 쳐놔야죠. 예. 추미애 문재인이 사퇴 요구 사직서 존재 안 한다. 사직서 존재 안 한다. 추미애가 문재인을 계속 연일 두들겨 패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자신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추미애가 또 나섰어요.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 최재성이 무슨 소리냐 사직서까지 있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추미애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다. 즉 문재인이가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렸다 이거예요. 문재인 비겁해 사기꾼 야비한 놈 이거죠. 추 전 장관은 자신이 물러나게 된 과정을 설명했는데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나는 사직 못한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어 오후에 자신이 청와대로 들고 간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바로 대통령에 물러달라는 말씀으로 제 거치는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므로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졌다. 청와대로 징계 의결서를 갖고 그때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했는데 자신은 이제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이거죠. 추미애는 그럼에도 저녁 때까지 청와대는 사직서를 내라고 촉구했으나 따를 수가 없었다. 대신 저녁 8시경 촛불 국민에 대한 저의 마음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으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당시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도 아마 이걸 분석을 해드렸을 거예요. 문재인이 추미애를 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산산조각을 났다. 딱 지금 보니까 정답이었네. 정답. 자, 하여튼 지금 뭐 사직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가 다 지난 일을 왜 끌고 나왔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충돌입니다. 내년 공천권을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은 이제 개싸움이 나기 시작했다. 이게 표면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니 지금 표면으로 올라왔지.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고민정 나가라 뭐 등등등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문재인이 공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가라. 이재명이 이제 공천해야 될 사람들 이재명께 우리 편 넣어야 된다 하면서 막 싸울 거라고 이제 시작했어요. 민주당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밑바닥은 완전히 썩었어요.